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221쪽. 5월 2일을 앞둔 1일 오후였다. 성동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성동구청장님이 나를 만나자는 것이다. 나는 말했다.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 주민이니 주민 대표들을 만나라고 했다. 구청장이나 나나 주민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요. 주인은 주민들이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주민들과 이야기하라. 구청에 앉아서 보자고 하지 말고 여기로 와서 실정을 보고 주민들과 대책을 의논하라고 했다. 다음 날 구청에서 지프차 한 대가 와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민 중 하나가 우리가 청장님을 파면시킬 수도 있고 시장으로 영전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가 성동구청장님이 훌륭한 청장님이라고 청와대에서 감사장을 올리고 하면 영전되어 서울시장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규탄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에 펑 놀랐다. 평소엔 소박한 시민이나 한번 분위기가 조성되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주민들의 슬기와 민주국가 실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후에 대책회의 임원들이 오더니 구청에서 수차 들어와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는 태도로 미뤄봐 성의가 있는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다. 단 내가 갈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이 가서 처리하라고 하니 그럴 수 있느냐. 구청에서 그 전도사가 같이 와야 이야기가 된다고 거듭 같이 오란다는 것이다. 주민들 뒤에서 그 전도사가 다 조종하고 있으니 주민들과 이야기해봐야 혼일이다. 전도사가 틀어버리면 그만이라고들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난 그들과 같이 성동구청으로 갔다. 동장이 우리를 택시 태워 안내했다. 구청장은 출장 중이니 민원 담당인 부청장을 만나라 했다. 나는 응하기로 했다. 부청장과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 주민들은 철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교회당이자 주민회관인 그 건물의 재건축을 서울시가 인정할 것이며 보상으로 자재 공급을 요청했다. 부청장은 행정상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할빈교회 철거는 절대 고의가 아니며 건축법과 무허가 건물 단속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건축을 허락하고 그 자재를 공급하라. 그러면 주민들의 힘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청장은 불가함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은 그러면 그만두라고 우리도 생각이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부청장은 타협안을 내놓았다. 다시 건축하되 천막을 치라고 했다. 천막은 구청장에서 사주겠다고 했다. 천막 칠 수 있으면 집을 지을 것이면 될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말하며 천막 안 줘도 좋다. 우리가 모금하여 루핑 지붕으로 덮겠다고 했다. 부청장은 그러지 말고 우리 행정적인 고충을 이해하라면서 나를 향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나는 모른다.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 했다. 옆에 앉아있던 동장이 그러면 집을 짓되 지붕을 구청에서 주는 천막으로 덮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자 부청장은 대답을 안 했다. 주민들은 나를 보았다. 나는 그런 선에서 결정 지으라는 뜻으로 오른손 엄지를 들어 올렸다. 주민들이 구청의 뜻이 그렇다면 그 선에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청장이 3일 내로 천막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집을 짓고 그 뒤에 천막을 덮겠다고 다시 말했다. 부청장은 그 말은 못 들은 채 하고는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협조하고 의논해서 하자고 했다. 나도 그걸 원한다고 했다.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력 봉사자들이 날마다 조를 짜서 열심히 해서 공사는 급진되었다. 주민 중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자가 있었다. 목수, 벽돌공, 미장이, 페인트공 모두가 하루씩 지원 봉사를 했다. 일할 수 없는 가정은 현금을 냈다.
드디어 공사는 끝이 나고 5월 22일 성대한 입당식이 열렸다. 입당 축하 예배 때 김상현 군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의 깽깽이 부대 현악당을 동원해 와서 주민들에게는 큰 구경거리를 마련해 주었다. 동네에는 축제의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나는 주민들의 성의에 감격했다. 이들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이라도 견디리라 다짐했다. 교회당이 재건되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모든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되었다. 나는 교회 철거와 재건 과정을 통하여 보여준 주민들의 협조에 답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열심히 일해 나갔다. 225쪽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지역 내 청년 110명을 대원으로 자아래를 조직했다. 대원들은 종가자들과 불량배들이 주가 되었다. 농마주의, 폐품 재생산, 식품 가공 등의 사업으로 자아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것이었다. 다음 자아래 설립 취지문이다. 송정동 판자촌 주민 자아래, 잘하려는 뜻. 정계천 하류 송정동 74번지의 판자촌에 살고 있는 우리 1,600여 세대 대다수 이농민들로 극심한 가난과 질병, 무지와 좌절 속에서 허덕여왔다.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일하려야 일터가 없고 일어설래야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주민들은 주민 70% 이상이 실직자라는 상황에서 좌절해서 도박과 음주에 묻혀 살았다. 억압된 감정을 발산시킬 길이 없어 폭력을 휘두르다가 전과자란 오명이 붙게 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 이상 인간의 실격의 상태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스스로가 찾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일어서서 굳게 뭉쳐 자아의 길을 찾고자 한다.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닐 것이다. 피와 땀과 고통의 길일 것이다. 그러나 허리를 굽히고 사느니 서서 죽기를 택하는 결단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뭉쳐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자 한다. 지난날 혼자서 졌지만 이제 뭉쳐서 이기려 한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을 확신한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경의 말을 우리는 믿는다. 1972년 6월 9일 송정동 판자촌 주민일동. 지난날 주먹을 휘두르다가 감옥을 드나들었던 대원들은 새로운 결심으로 농마주의, 고물 수집된 폐품 재생, 식품 가공 등의 분과 중에서 자기의 적성과 취미에 맞따라 지어진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다. 자아래에 이어 실업자 조성을 결성했다. 세대주의 높은 실업률과 이들 실업자들의 화투놀이, 음주, 싸움 등의 자기 파멸을 재촉하는 생활에 자극을 받아 이들을 조직화된 협동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유도해보기로 계획한 것이다. 30, 40대의 세대주로서 실업자인 분들을 설득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조직된 힘으로 취업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된 조합은 수입의 5%를 조합에 납부하고 이 기금으로 가족의 건강관리와 실직 시의 생활보조금으로 쓰기로 했다. 송정동 판자촌에 들어온 지 1년이 가까우자 나는 그간에 이룬 일들을 살펴보고 크게 만족하게 되었다. 처음 들어올 때의 초라하고 고립무의했던 때와는 달리 할빈교회와 주민회가 양날개가 되어 지역 내의 선교활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를 박력 있게 밀고 나갔다. 이대로 나가면 나는 큰 일을 성취할 것만 같아 우쭐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 발전 속에 안으로 골마들이고 있는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할빈교회 교인들은 판자촌에서 전도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경험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훈련된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 행정이나 관리를 맡길 수 있는데 거의 초신자들이어서 이를 맡길 만한 일꾼이 없었다. 가장 곤란을 느낀 것은 재정을 담당할 교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다.
할빈교회의 헌금 제도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헌금함에 각자 준비한 대로 넣는 제도였다. 처음 교회를 열었을 때 한 주일 헌금이래야 고작 450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교인 수가 불어나고 신앙이 자리 잡혀 나가자 헌금이 점차 불어났다. 우리는 교인 중에 셈이 밝고 성실해 보이는 분에게 재정 관리를 맡겼다. 처음 헌금을 맡은 분은 고물 수집상을 하는 이 씨였다. 처음에는 곧잘 맡아 했으나 3, 4개월이 지나니 재정 보고를 회피하고 교회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려고 돈을 타러 보내면 돈이 없다고 했다. 어느 날 재정장부와 헌금을 대조하여 조사를 하였더니 그가 매주일 헌금을 들어온 대로 써버린 것이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이 그를 힐책했다. 어처구니 없어 그를 힐책했다. 어쩌려고 하나님의 돈을 썼느냐고 했더니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전도사도 예배당 돈 쓰는데 나도 쓰면 안 되나요? 하고 당당하게 맞섰다. 나는 할 말을 잊고 장부만 회수했다. 다음 주일부터 그는 교회 출석도 하지 않았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양쪽에서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한번 혼이 난 후에야 이번에는 민주적으로 한답시고 교인 전체가 투표하여 헌금 관리인을 선출했다. 당선된 분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최 씨였다. 건축이래야 노가다 판 감독 정도였지만 마을에서는 건축업자로 대접받고 있었다. 최 씨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 후에 최 씨를 만났다. 소문이 이상한데 재정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금주내로 장부를 정리하여 주일 예배 때 발표하도록 하고 그 전에 정리가 끝나는 대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오 하고 당부했다. 토요일에 최 씨를 다시 만나 내일 예배 때 보고할 장부 정리가 다 됐으면 지금 둘이서 먼저 검토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면서 끝수 계산이 조금 덜 됐는데 마치는 대로 전도사님 댁에 가서 보고하겠노라 했다. 나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저녁에 그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최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예배 시간인데도 불문하고 일어났습니다. 저 김진웅 전도사는 사기꾼이 올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설교하는 말과 실제 행실이 다른 위선자일시다. 설교 때에는 사랑하면서 우리 빈민을 팔아 재물을 뒤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올시다. 다 근거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나에게 오시면 증거를 다 내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고서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말했다. 김진홍 전도사, 거짓말 그만하고 내려오시오. 내려오라고. 교인들이 소란하기 시작했다. 뭐 저 따위가 있어? 끌어내! 하고 한쪽 소리 지르니 다른 한쪽에서도 왜 그래? 한번 들어보자고 증거 있대잖아. 하고 고함을 지르니 예배당이 순식간에 시장바닥처럼 왁자지껄해졌다. 내가 조용하시오. 조용하세요. 소리 질러봤자 조용해질 턱이 없었다. 나는 찬송가를 부릅시다 하고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선창하니 주민들이 하나둘씩 따라 부르고 합창이 됐다. 찬송을 부르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생각했다. 나는 하던 지랄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는 생각이 나서 최 씨를 제지할 것이 아니라 말을 하라고 부추기기로 마음먹었다. 찬송 소리의 소란은 멈추었다. 찬송이 끝나자 나는 틈을 두지 않고 말했다. 최 씨,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앞으로 나와 조리 있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식구입니다. 무슨 문제든 터놓고 알고 지냅시다. 최 선생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 시간 충분히 듣고 또 증거가 있으시다니 어떠한 내용인지 묻고 답하고 알아봅시다 하였더니 최 씨는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이었다.
내가 말 못하게 맞거나 비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말하라고 권하니 난감해진 것 같았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예, 지금 내가 다 공개하면 당신들은 이 동리에서 쫓겨날 거예요. 내가 오늘은 참소.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시오 하더니 휑하니 나가버렸다. 나는 설교를 계속했다. 저녁 예배 후에 회의를 열었다. 난 예배 시간에 최씨 발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의외로 두 패로 갈라졌다. 최씨 속에서도 상당한 동조자가 있는 것 같았다. 한패에서 최씨 그 녀석, 미친 녀석, 지가 교회 돈을 쓰고 급해지니까 대래 무는 거다. 그냥 둬선 안 된다 주장하니 다른 한패에서는 아니다.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교회 건축 때 외부 성금이 겁나게 많이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한 입 만져본 거 없잖아 하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주류, 비주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저기서 불끈불끈 발언하니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고 길게 끌다가는 치고받고 패싸움이 되기에 꼭 맞았다. 나는 교회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싶었다. 참으로 치사한 일이었다. 나는 저녁 예배에 불참한 최씨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사람을 보냈다. 심부름 간 사람이 돌아와서 최씨는 안 오겠다며 장부만 주더라고 금전출납부를 내밀었다. 최씨가 말하기를 그런 사기꾼 밑에서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어 하며 장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교인에게 물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장부는 왔으니 장부 정리도 하고 사건 진상도 조사하게 몇 사람 위원을 뽑아 일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돌아 5명의 위원을 뽑아 조사와 정리를 맡기고 회의는 끝났다. 조사회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씨가 교회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장부상의 부족한 금액은 결손으로 처리하고 가장 충실한 김영준 군에게 당분간 재정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오는 것인가? 이번엔 주민회의 생활안정부에서 재정 사고가 터졌다. 얼마 전에 지역 주민회의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 식품 가공, 배품 재생, 부녀 부업 등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생활안정부에서 맡아 추진키로 했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점 확장키로 했다. 식품 가공이나 명태를 찢어 맥주 안주를 만들어 비닐에 포장하여 맥주집 직접 소매로 파는 일이고, 폐품 재생 사업은 우리가 수집해온 농마주의 물건 중에서 활용할 만한 것을 골라 상품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깡통을 모아오는 기계로 펴서 연탄 아궁이에 쓰는 연통을 만드는 일이나 헌옷 옷가지를 모아 팔아서 깨끗한 걸레를 만들어 파는 일이다. 부녀 부업은 청계천 평화시장 내에 봉제 공장을 찾아가 단추 달기, 버클 달기 등의 일감을 얻어다 부녀자들에게 주는 일 등이다. 이런 일은 추진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한지라 나는 전라 강주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 누나에게 가서 50만 원을 빌려왔다. 봉급 생활에 푼푼히 모아온 돈이니 그냥 줄 수는 없고 원금은 갚으라는 당부를 듣고 가져다가 각부 담당자들에게 배분했다.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개월 내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게 짜여져 있었다. 나는 길게 잡아 6개월 후면 누나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금을 분배한 지 며칠 뒤 말썽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몇 명이서 들어먹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못 믿고 사니 늘상 못 산다고 타박을 주었다. 그런데 전도사님 두고 보세요. 다 전도사님 맘 같은 줄 아시면 큰 코 다칩니다 하고 삐죽해서 돌아가 버렸다. 20일 후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사업 진척 사항한가 자금 사용 관계를 물었더니 하나같이 묵묵부답이다. 나는 모임을 해산시킨 후 1대1로 조용히 물었다. 모두들 급한 개인빚을 갚았거나 생활비로 썼거나 흐지부지에 소문해버린 것이다. 나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 배신감이 들어 그들이 보기도 싫어졌다. 그러나 이미 없어진 돈을 두고 더 추궁해 보았자
다 사람까지 잃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불러 말했다. 여러분께서도 그 돈의 출처는 아실 겁니다. 나는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알가불가 해봤자 이미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뭉쳐 가난을 정복하는 신화를 창조하자고 모인 할빈 가족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장래가 이번 기십만 원 돈으로 계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치고 더욱 열심히 일합시다. 누나에게 진 빚은 내가 맡기로 하고 주민들에게는 내가 돈을 여러분의 돈으로부터 받아 빌린 분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수습합시다. 각자 능력껏 일하여 살 길을 찾기로 합시다. 아직 공동사업으로 일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말하고 종교를 지었다. 모두들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믿고 무슨 일을 추진할 자신감이 흔들렸다. 오후에 트레일러 단지부차가 한 대가 오더니 교회당 앞에 서서 멈춰섰다. 미군들이 고기 통조림을 싣고 왔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빈민촌 아이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미 지프차 위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둘러서서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외국 군인들에게 고기 깡통을 얻어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6.25 전쟁이 남긴 폐허 중의 하나는 구호물자 공해였다. 전쟁 기간 동안 숱한 구호품이 미국에서 들어와 산골 구석마을까지 얻어먹게 되었다. 여기서 생긴 심리적 공해로 공짜 좋아하고 남에게 쉽게 의지해 살려는 우리 국민의 나쁜 근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나 교회 계통은 그 구제품 공해가 더욱 심한 곳이었다. 선교사들에게 보조받는 것이 습관화되고 애국 원조를 많이 받는 것이 큰 재앙이 되어 양것들이나 먹거리들을 보느라면 참으로 소화가 안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 순진한 미국 군인들이 그런 깊은 차원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고기 깐통을 저렇게 싣고 왔으니 참으로 처치곤란이었다. 만약 저 고기를 여기서 받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면 이 아이들이 인격 현장에 해롭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다. 나중에 성장해도 미군을 볼 때 고기 깡통 가져다 준 사람들로 인식하면 민족 주체성 확립으로 보아서나 개인 자립 정신의 확립으로 봐서나 유익할 것이 없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트레일러의 고기 깡통을 풀어 나눠주어 대뱉자 세 발의 피다. 그렇다고 계속 얻어 먹일 수도 없고 또 계속 줄 사람도 없을 거다. 나는 미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No thank you. We think we must stand for ourselves. So you may go back with your cans. We are very, very so sorry. And great thank you. 고맙지만 거절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너희 깡통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깡통을 도로 갖고 가달라. 대단히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다. 미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곤 What? 뭐라고? 하면서 긴장을 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겨우 진위를 파악했는지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